네, 상한가투브 시청자들 반갑습니다. 자, 4월 마지막 주이자 5월달 첫 번째 주가 진행되는 한 주가 또 열리는데요. 월말이다 보니까 일단 몇 가지 포인트들 방향선 잘 잡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같은 경우는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게다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장이 또 이어지겠고요. 또 휴장 중에서도 뭐 일부 은행이라든지 또는 관공서라든지 뭐 일부는 또 여는 곳이 또 있어요. 또 근로자의 날이 아예 또 빨간 날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업무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을 겁니다. 뭐 이 점들 참고하시면서 월, 화, 수 거래일이 3일 정도가량밖에 없다. 이 점 감안하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금요일자 뉴욕 증시가 또 1%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러니까 유동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장세가 뭐냐면 돈으로 올라가는 장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플러스권까지 쭉 당겼는데 살아난 렘데시비르 기대감에 뭐 상승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렘데시비르는 어렵지 않겠냐 뭐 이렇게 이제 말씀 한번 좀 드렸었죠. 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무슨 뭐 체내에 있는 걸 뭐 소독한다 뭐 이러면서 또 혼란을 좀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뭐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유가도 반등을 이틀간 46% 정도가는 줬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올라가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일단은 시가는 떠서 시작을 하긴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하락했던 분만큼 이상으로 다시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일단 증시는 긍정적이다. 이런 유동장세가 지속이 될 때는 언제쯤 이 유동장세가 꺾이냐면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갑니다. 생각보다 이 유동장세는요, 종목의 어떤 그 펀더멘털이나 가치 밸류에이션을 놓고 나서 매매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싸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유동장세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북 관련주 주목하십시오. 자, 뭐 코로나 관련주도 코로나 관련주긴 한데 최근에 정부 정책 지원과 관련돼서 한국형 뉴딜 정책이다 뭐 해서 나오는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북 이슈는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겠고요. 더불어서 수급이 한 차례가량 유입이 됐던 상태이고,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색됐던 국면에 북한 지원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북 지원 관련돼서 물꼬를 튼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정부는 이번 정부 정권에서는 마음이 좀 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모든 일에는 절차라는 게 따라가잖아요. 따라서 대북주가 기대감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 괜찮지만 오히려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되는 종목들하고 올라가는 건 좀 다릅니다. 왜냐면 진단키트 관련되는 종목들은 매출을 기반으로 한 상승인데 반해서 대북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윗꼬리가 심하다.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더한다라고 하게 되면 빅텍, 스페코 이런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김정은 무슨 사망설 따라서 뭐 등락 주는데 계속 저도 주시를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동학개미들 따돌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눌림목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쭉쭉 뻗어 올라갔었던 국내 증시에서 저렇게 올라가면은 사실은 수급적으로는 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폭탄을 또 안고 가는 겁니다. 언제 저게 착시현상 물량으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쵸? 예. 언제쯤 착시현상 물량으로 튀어나올지 그거를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게 더욱더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코스닥으로서는 650포인트가 강력한 저항라인 구간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수급이 그러니까 한 가지 섹터만 가는 게 아니고 골고루 갈 거예요. 유동성이 상당히 좀 풍부하고요. 이런 경계 심리가 좀 뚫린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어떤 이슈주로서 상당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미 올라갔고, 렘데시비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자에 뉴욕 증시에서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덕분에 근데 아직까지 공인된 치료제는 없는 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오려고 하게 되면 빨라야 2, 3개월이에요. 이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서도 오히려 저는 이제는 이제 5월 달이면은 실적들이 하나둘씩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 이 상한가 튜브에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 일단 그 중에서 실적 괜찮은 거 잡아라 이거예요. 지금 CJ라든지 농심 같은 경우에 해외 쪽으로 뭐 일회용 레토르트 식품들 먹을 거 이런 것들 많이 수출한단 말이에요. 수출 물량도 실제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주들이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단기적인 지원금을 받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지원금 받으면 그걸로 뭐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여행객이 늘어나야죠. 본질적인 문제는. 저게 내년 가면 이번에는 1조 원 지원받았지만 내년 가면 2조 지원받고 내후년 가면 5조짜리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대한항공의 어떤 재무적인 재무적인 상태가 아주 뭐 리스크가 크다 이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확 줄어들어 버리게 되면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들을 매각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긴축을 하는데도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뭐 당장에 뭐 직원을 그만두게 할지언정 내일부터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어떤 범퍼 어떤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실제 매출액이 증가하는 종목들 요거는 실매출 관련된 종목들로서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대북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차트를 보고 나서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서 유동 장세가 좀 더 펼쳐지게 되면 사실 큰 종목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대장주가 먼저 서줘야 돼요. 근데 이번 장세에 대한 특징 반등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수의 덕분에 증시가 반등을 주고 올라가는 거는 있어요. 증시가 반등을 주고 올라가는 건 물론 있어요. 코스닥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게다가 전고점 라인 구간대가 얼마가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까지는 650포인트만 넘어서게 되면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 2주 정도가량은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고가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쯤이면 그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 조금 더 이제 보시면서 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유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반등 많이 줬으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긴 하던데 이런 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유가가 무조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30달러 이상 올라가 줘야 그래야 버팁니다.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뭐 기름값을 싸게 넣는 건 두 번째 치고 유가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경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상당히 어둡다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체크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북 관련주 그 다음에 실제 코로나 관련주들 매출 뜨는 거 그러니까 이제 종목별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 같이 이슈 따라서 올라갔어도 매출액이 뭐 얼마만큼 늘어났다 매출 계약 공시 뭐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있고 또 같은 그 진단키트 관련주다, 무슨 뭐 화장지 관련주다라고 하더라도 기업들마다의 어떤 수급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점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한레이더 어플 꼭 설치를 좀 해주시고요. 3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월화 정도가량이 바짝 땡기고 수요일날 정도가량에서는 현금을 좀 만들어 주시는 그런 전략 가셔야 됩니다. 계속 매일같이 단타를 치면서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휴장인 목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그게 참 제일 무섭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면 좋겠습니다만 알아서 뉴욕 증시는 그러한 어떤 돌발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유동성 장세인 만큼 이 돈의 힘을 믿고 한번 조금 더 지수 상승 쪽으로 바라보셔도 좋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5월달 첫 번째 주이자 4월달 마지막 주간 시황 전략 포인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점들 관련주들 조금만 검색해도 잘 나오겠죠. 특히 이제 상한 레이더 어플 쪽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종목들과 더불어서 테마에 대한 이슈 포인트 타이밍들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기 때문에 이 점 확인하시면서 마지막 주 유종의 미 깔끔하게 걷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